스튜디오 드래곤 정말 K-드라마의 얼굴 같은 회사잖아요. 작년에 뭐 눈물의 여왕이나 내 남편과 결혼해줘 같은 엄청난 히트작들이 있었지만 사실 2025년 1분기 실적은 좀 아쉬웠어요. 하지만 저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숨고르기라고 생각해요. 하반기부터는 진짜 확 달라질 거라 보거든요. 지금이 딱 투자하기 좋은 시점 아닐까요? 글쎄요. 1분기 실적만 딱 놓고 보면요. 그렇게 쉽게 막 낙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.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%나 줄었고요. 영업이익은 44억 원, 거기에 그쳤죠. 특히 좀 기대를 모았던 대작, 별들에게 물어봐. 이게 예상치 못하게 좀 실패하고 관련 비용까지 발생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. 그 페널티 지금 말씀이시죠? 네. 그리고 하반기의 전망 자체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별들에게 물어봐 관련 비용 부담, 그러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는 자녀 상각 비용이라고 하는데요. 이 비용 처리가 아직 남아서 2분기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이건 분명 위험 요인입니다. 네, 1분기는 확실히 작년 그 초대박 작품들 때문에 비교 효과가 좀 컸던 것 같아요. 회사에서도 상반기는 과도기라고 인정했고요. 하지만 중요한 건 하반기잖아요. TV 드라마 10편에 OTT 오리지널 6편. 와, 총 16편의 신작이 막 쏟아져 나와요. 이게 연간 전체 라인업의 60% 이상이 하반기에 몰려있다는 건데 이 정도면 확실한 실적 개선? 뭐랄까 턴어라운드 신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? 게다가 중장기적으로 제작비도 20%나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웠던데요. 하반기 라인업이 집중되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. 그건 맞아요. 하지만 단순히 그 편수가 많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올해 목표 제작 편수가 25편 이상인데 이게 작년 18편보다는 많지만요. 2023년에는 30편이었거든요. 그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 거죠. 그리고 제작비 절감도 아직은 목표 단계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개선할지에 대한 뭐랄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하반기 기대감은 있는데 그걸 정말 실행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. 그렇군요. 하지만 시야를 해외로 넓혀보면 이야기가 좀 다르지 않나요? 일본에서 내 남편과 결혼해줘 리메이크가 곧 방영되고 이걸 시작으로 연간 3편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. 정말 대단하죠? 또 미국에서는 이미 스카이댄스라는 그 유명 제작사랑 손잡고 미국 드라마 제작 경험을 쌓고 있고요. 특히 스카이댄스가 지금 파라마운트 임수를 추진 중이라던데 만약 이게 딱 성사되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너지도 엄청날 수 있잖아요. 지분 투자까지 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. 국내 시장이 조금 주춤해도 글로벌에서 충분히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. 저는 그렇게 봐요. 네, 글로벌 확장은 필수적인 방향인 건 맞습니다만 시장별 특성을 좀 고려해야 합니다.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드라마 회당 제작비가 한 4억에서 5억 원 수준이에요. 한국의 거의 절반 정도죠. 반면에 미국은 어떠냐? 3배에서 4배나 더 큽니다. 제작 환경이나 규모가 완전히 다른 거죠. 이런 각 시장에 맞는 성공 전략을 만들고 또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의 TVN처럼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자체 채널, 이른바 캡티브 채널이 없다는 정도 약점이고요. 스카이댄스와의 협력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야 하고요.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. 미국은 그렇군요. 그래도 아직 열리지 않은 거대한 시장 중국이 있잖아요. 아주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한한령, 그러니까 그 한류 제한 조치, 이게 풀리기만 하면 2019년부터 쌓인 과거 작품들 판매하고 또 신작 동시 방영하고 이걸로 최소 200억에서 3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가능하대요. 그리고 이게 거의 다 영업이익으로 잡힐 수 있다는데 와, 이건 정말 엄청난 잠재력 아닌가요?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.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선 다들 생각하고 있죠. 하지만 회사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만 이야기 가능하다고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. 그 말인즉슨 실현 가능성이나 그 시기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의미겠죠. 현재 회사가 발표한 실적 개선 계획, 그 가이던스에도 중국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. 그러니까 섣부른 기대는 좀 금물이라는 겁니다. 또 그 주주 환원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? 이것도 영업이익률 10% 이상 회복 같은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현재로서는 글쎄요,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그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장 큰 자산은 역시 그거 아닌가요? 250개가 넘는 드라마 IP, 바로 지적 재산권이요. 이 풍부한 스토리랑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부가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.
예를 들면 하반기 드라마부터는 신인 배우를 발굴해서 그 드라마랑 연계한 상품, 소위 MD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요.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해 보여요. 네, IP 활용은 분명히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. 그건 부인할 수 없죠. 하지만 여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. 특히 배우들의 초상권, 그러니까 이미지 사용 권리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. 아시다시피 유명 배우들은 광고 한 편에 10억 원 이상 받기도 하는데 이런 배우들과 사전에 IP 활용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 상품 개발이나 부가 사업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도 신인 배우를 발굴할 때 아예 처음 계약 단계부터 이런 부가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요. 또 일본처럼 드라마 IP의 생명력이 길고 부가 사업이 활발한 그런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IP 사업을 확장하려는 전략도 이런 어려움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가 반등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와, 들어보니까 단기적인 위험 요인이랑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네요.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진 그 수많은 K드라마 IP라는 보물창고를 어떻게 현실적인 수익으로 잘 연결할 수 있을지, 특히 말씀하신 배우 초상권 같은 그런 복잡한 문제를 잘 풀고 성공적인 부가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성장을 좌우할 진짜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